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이제 주말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다들 이제 월요일 좀 단단히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내일도 이제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꽤 많은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폐업을 하고 나서 일용직으로 전전하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한때는 이제 자신의 가게에서 직원들을 관리하시고 손님을 맞으면서 이제 사장님이라는 호칭 앞에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요즘 거리에서나 공사장에서나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나 이제 쿠팡 같은데 그런 이제 배달 대기 장소나 우리가 이제 종종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은 과거에 사장님이셨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최근까지는 아니고 이제 과거 코로나 때 단기 알바로 두부 공장에서 잠깐 알바를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분식집을 한 3개 정도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전직 사장님이죠, 이렇게 폐업을 하고 알바를 와서 이제 가장이라 놀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일을 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몇 번 주고받은 적이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간판을 내리고 일용직으로 다시 현장에 나서는 전직 사장님들을 보면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곳곳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버티다가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운영비나 세금이나 임대료나 인건비 그리고 대출도 계속 갚아야 하는 그런 끝없는 부담에 밀려서 문을 닫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쓰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례들을 좀 찾아보았는데, 배달 음식점에서 이제 운영하시던 40대 어떤 분도 이제 배달앱 수수료와 인건비 때문에 폐업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8년간 소규모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매출은 늘긴 느는데 순이익이 줄어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배달앱이나 광고비 수수료나 포장재 같은 것도 이제 가격이 오르고, 또 치솟는 인건비나 이런 고정 지출이 폭발하면서 배달앱 프로모션을 끄자마자 매출이 이제 반토막이 나고, 월 매출 2천만 원인데 실제 들고 가는 돈이 100만 원 수준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벅차서 결국 폐업을 하고 빚이 뭐 7천만 원 정도가 남았고, 결국 이 사장님은 더 힘들다면서 일용직을 택하게 되는데, 새벽에 물류센터나 이제 피킹 아르바이트나 이제 빌딩 청소 월 230만 원 정도를 벌면서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계셨고, 평소에 카페에 관심이 많아서 창업한 30대 어떤 분께서는 오픈한 지 1년 만에 폐업을 했는데, 물론 뭐 저희 동네에도 한 달도 안 돼서 폐업한 카페도 있었습니다. 한참 핫할 때 뭐 SNS에서 보고 감성 카페를 창업을 하고 인테리어에만 7천만 원을 투자했고, 그리고 처음 몇 달은 사람이 많이 오긴 했지만 이후에 오픈러시가 끝나자 이제 오픈빨로 매출이 올라갔었던 그런 시기가 끝나면서 이제 매출이 급감한 거죠. 그렇게 월세 220만 원에 재료비나 알바비 등으로 매달 적자로 버티다가 결국 11개월 만에 권리금 0원에 정리하고, 인테리어 대출과 여러가지 부채나 약 8천만 원이 생기면서 뭐 현재 대리운전과 쿠팡 퀵배송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도 계셨고, 뭐 이제 전에 일하던 곳에서도 그 사장님도 폐업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이제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사장님을 하시다가 일용직으로 떨어졌네라고 쉽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폐업을 기업의 어떤 실패라고 단순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사실 뭐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한 거죠.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이후에 끝나지 않은 후폭풍이 아직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2020년 이후에 장기적인 경기 침체나 금리가 폭등했었고, 소비가 위축되고 인건비가 계속 연마다 올라가면서 또 임대료 상승도 겹치면서 엄청난 이제 돈을 뿌리면서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엄청난 돈이 또 돌면서 인플레이션이 왔고, 그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브랜딩 파워를 가진 기업들은 살아남긴 하는데, 그렇게 괜찮은 곳도 있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물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기업 외에, 그리고 또 리테일의 어떤 소매 기업, 소매 이제 외식이나 소매업 자영업 대부분 업종에서는 매출이 줄고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과거 같으면 버티던 사장님들도 결국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가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는데, 사실 이제 폐업에도 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폐업을 조금 유보하고 좀
버티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해보다가도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생각을 해보면 꽤 많은 정부지원금 자금으로 시중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긴 하지만 사실 이것도 그냥 대출로 버티는 구조로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많은 사장님들이 이제 폐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버티기만 하면 다시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만, 매출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대출은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에 불과한 거고 결국 부담이 폭탄처럼 나중에는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폐업을 결정할 때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수십 번 밤을 새면서 계산기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기면은 뭐 얼마나 더 손실인가, 직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가족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이 폐업이라는 결정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사람이 내리는 마지막 책임 있는 선택이죠. 사실 그렇게 사장님들은 간판문 셔터를 내린 다음 날에 현실은 잔인하게 그냥 찾아오고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 고생하셨으니까 조금 쉬면서 일을 하라는 조언을 하지만 사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가게를 정리하면 남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또 남은 대출이 있겠죠. 또 미지급한 세금이 있겠죠. 부가세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종합소득세에서 나오는 그런 세금을 또 내야 하는 상황과, 또 미지급한 임대료 정산을 해야 하고, 때는 폐업하는데 비용들, 그리고 직원들이 있었다면 퇴직금도 챙겨줘야 하고, 그렇게 사업할 때 함께 노력했던 직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되고, 모든 계약이 종료되고 가게 문이 닫히는 순간 조용한 현실이 무겁게 내려앉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에 현실은 이제 뭘 해먹고 살아야 하는지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행동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이 일용직을 선택을 하는데, 왜 일용직을 하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유는 단순할 수밖에 없죠. 일단 사장님으로 한 사업체를 운영하던 수장이었다면 폐업을 하는 시기는 나이가 뭐 2030대로 이제 어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40대나 50대 이후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 다른 곳에 취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일을 할 수 있고 바로 돈을 1급으로 받을 수 있는 일당으로 정산해주는 직종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은 가장으로서 또 일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일용직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그렇게 또 과거 경력이 무시되는 노동시장을 생각해 본다면 사장님이라는 호칭은 취업할 때 도움이 그다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아서 면접을 보더라도 왜 사장님이 여기 왔어요? 라는 사람 부리던 분이 현장 일할 수 있겠냐는 질문과 좀 버티다 다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등등, 기업은 경력이 아니라 또 즉시 사용 가능한 사람을 원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길은 건설 일용직이나 택배 상하차나 물류센터에서 분류를 하는 일이나 공장에서 조립이나 이제 배달 라이더 등 상대적으로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마주하는 감정들을 또 생각해 본다면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장님들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있겠죠. 과거 잘 나가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이제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처량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또 아이의 학원비나 월세나 카드값은 멈추지 않는 거죠. 뭐 아이의 학원은 그만 보낸다고 하더라도 모든 걸 정리하면서 폐업이나 직원들의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 등을 해결해야 하는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집에서 포기하고 눕고 싶지만 그런 여유가 허락되지 않고 누군가는 현실을 버티기 위해서 몸을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현장에서는 전직 사장님이라고 말할 사람도 딱히 없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뭐 어떤 사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냥 얘기하는 거지, 그걸 뭐 이렇게 일일이 얘기하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과거의 성공도 노력도 경험도 오직 오늘의 노동력만이 평가 기준이고, 사실 폐업하고 일용직에 나섰다는 말 속에는 그 문장 하나를 거기에 함의된 이야기가 굉장히 큰 버티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분들을 실패자로 볼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람으로 존중해야 될 것도 같습니다. 그분들이 일용직을 뛰는 이유가 패배해서가 아니라 뭔가 가족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라면, 어쩌면 어느 날 가장 조용히 버틴 사람들이 위기를 다시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고요. 다들 이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